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강력한 한파의 기세에 중무장을 해도 얼굴이 얼얼한데요. 오늘은 추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10도, 안동은 영하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칼바람까지 불어들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도 낮 기온은 영하권에 그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대구의 기온은 영하 8도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 기온은 오름세 보이겠고요. 일요일부터 차차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강력한 한파에 대비해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고요.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다음 주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강 한파가 이번 주까지 예보되면서 농작물과 축사, 농업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의 야간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해 농작물이 어는 피해를 막고 문을 닫아두면 곰팡이 병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가 뜨면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눈이 쌓일 경우 하우스 내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고 외부 보온 덮개와 차광막을 미리 걷어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해야 하우스 무너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육군 제50보병사단 해룡여단은 오는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포항 영덕 울진 일원에서 2025년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동계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확고한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룡여단은 혹한기 전술훈련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이 계획되어 있다며 동해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치솟은 환율에 물가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석 달째 오른 가운데 설을 앞두고 농산물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소비 위축에다 고물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름값 오름세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기름 한 번 넣는데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체감되죠? 너무 체감되다 보니까 이게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설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배추 상품 한 폭이 평균 소매가는 5,367원으로 1년 전보다 70%가량 올랐습니다. 무값은 90% 가까이 뛰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재료값 부담이 커졌지만 경기 침체 속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만 원짜리 전골에 배추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치를 리필해서 넣고 육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곱창보다 배추 가격이 더 많이 나가요. 이게 저희 점심장사 같은 경우에는 한 그릇 단위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마진율도 높지 않고 이제 식자재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인건비만 벌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사업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와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를 꼽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 이런 것들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물량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늘리기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삭감에 나선 가운데
경북은 전국 최다 규모인 3,497억 원이 감액돼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 2조 2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3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경북, 전남, 경남, 강원, 전북 순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컸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청년 창업 환경을 조성해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를 넘어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올해 정부 공모가 예정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반드시 따내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임기 11년째 접어든 이강덕 포항시장은 바이오 헬스, 수소, 2차 전지 등 신산업 유치로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를 전환한 점을 보람으로 자평하면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포항 경제의 양축인 철강 2차 전지는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과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나서도록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 분야 선점을 위해 올해 4개 광역시와 공모 경쟁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AI 대학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또 그것을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 포스텍 있지 않습니까? 또 한동대도 있고. 청년 여성 고용이 많은 마이스 산업을 포항의 미래 신성장으로 육성합니다. 적자 날 게 뻔한데 왜 하느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 도시가 됐듯이 정치는 다보스 포럼, 경제는 미국 CES처럼 세계적인 시그너처 행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속의 포항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킬 수 있어야 포항이라는 도시의 경쟁력, 또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침체된 도심 대책으로는 빈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고 재정을 투입해 청년이 정주하며 교육받고 창업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교육장 이외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공간으로 재임대를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머물 수가 있고 전국에서 몰려들 수 있을 거라고. 이강덕 시장은 2차 전지는 1, 2년 후에는 수요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이오 헬스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제대로 둥지를 튼다며 미래 성장을 위해 총화 전진을 제안했습니다. 3선 임기 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국가 정치가 흔들리는 와중에 뭐를 한다고 하면 지역은 엉망이 된다며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 나머지는 평가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일진과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진은 중국 장수성 소재 현지 법인 매각으로 확보한 200억 원을 경주시 천북면 제2공장 내 유휴 부지에 투자해 에어 서스펜션 부품 생산 라인을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진은 서울 본사와 2곳의 경주 공장 및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팽이버섯 일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재배 과정에서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살균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팽이버섯을 재배해 수출하는 곳입니다. 팽이버섯은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수출이 필수적인데 최근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팽이버섯 수출은 2020년 1,515톤에서 2023년 7,015톤으로 줄었는데 수출 팽이버섯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농장에서는 당장 만약 리스테리아균이 검출이 된다면은 농장에서는 당장 수출길이 막히니까 큰 애로사항을 발생하죠.
농촌진흥청이 살균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감염 원인 버섯 배지를 121도에서 30분 이상 열 처리하면 유해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농가마다 배지를 살균하는 조건이 다르고 살균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배지 살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버섯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 수직으로 잘 자라도록 사용하는 고깔이 유해 미생물 확산의 경로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용량 세척기도 개발했습니다. 세척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가 수확 단계에 있던 팽이버섯에서 고깔에 의해서 새로운 재배되는 팽이버섯에 전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세척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개발 기술과 장치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보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팽이버섯 위생 관리가 강화되면 위축된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교특별정책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특별정책위원은 이태식 전 주미대사를 비롯해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임종영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5명입니다. 이들은 전직 외교관과 국제관계 전문가들로 올해 말까지 국제행사에 대한 정책 자문과 외교적 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울진군민이나 울진군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2025학년도 울진학사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 정시 및 추가 합격자 순으로 먼저 모집하고 방이 남을 경우 비수도권 대학생과 재수생 및 휴학생 등의 순으로 모집합니다. 인구 감소로 경북 지역에 방치된 미활용 폐교 건물이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 알림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경북의 미활용 폐교는 57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습니다. 통상 학교가 문을 닫으면 건물을 팔거나 대부 계약을 맺어 다른 용도로 쓰지만 전국적으로 폐교 건물이 늘고 있어 폐교 초반에 매각이나 대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활용 폐교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도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질문 공책에 3가지 유형의 질문을 만들고 답을 적은 후 이를 질문이 넘치는 교실 홈페이지에 올리면 심사를 통해 질문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에는 2,400여 명이 참여해 56명이 우수 학생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7명은 명예 전당에 올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설을 맞아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수산물에 대한 부정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울진과 영덕 지역 항포구의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와 사재기,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며 대규모 부정 유통 행위는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강력한 한파의 기세에 중무장을 해도 얼굴이 얼얼한데요. 오늘은 추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일부 지역은 한파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10도, 안동은 영하 14도, 청송은 무려 영하 17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쳤고요. 칼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도 낮 기온 영하권에 그치는 곳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대구의 기온은 영하 8도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 기온은 오름세 보이겠고요. 일요일부터 차차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 전 지역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0도, 고령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대구 1도, 고령은 3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4도, 상주는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2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강력한 한파에 대비해 옷차림을 든든하게 챙겨주셔야겠고요.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다음 주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